일단 그 바디감이 확실히 좋아요. 풍성해. 깔끔한 고소함이 나와요. 오, 그러네. 이런 우유를 쓰면은 이 고소함이 막 엄청 배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생 라떼 우유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 보면은 곡물 숙성 우유로 라떼를 판매하는 그 카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는 곡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곡물 숙성 우유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콩가루, 검은 콩가루, 옥수수, 그리고 흑임자까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거 다 해볼 건 아니에요.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테스트 다 해봤더니 그래도 그 중에 제 입맛에 맞는 거는 이제 콩가루, 요게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콩가루로 우유를 만들어 보고 그걸로 이제 라떼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곡물 숙성 우유로 판매하는 그런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랑 방법은 똑같진 않아요. 거긴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얘는 그냥 뭐 다른 거 들어가지 않고 그냥 100% 그냥 콩 100%예요. 향 한번 맡아봐 이거. 네. 일단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요게 콩가루를 넣고 우유를 넣고 섞어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섞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미숫가루 많이들 드셔보셨잖아요. 미숫가루 우유에 타서 먹듯이 이게 막 콩가루가 뭉쳐가지고 잘 안 섞일 수가 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으깨가지고 잘 섞어서 막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필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걸러주셔야 돼요. 근데 이 필터 이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면보 같은 건데 물티슈 같은. 물티슈 아니고 여과지인데 이제 일회용이라서 그릭 요거트나 리코타 치즈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런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면보 없으면 커피 필터 있잖아요. 커피 필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부어주면 되는데, 이게 이 밑에 이제 콩가루가 가라앉았잖아요. 이거를 절대로 젓지 마세요. 젓지 마시고 이 위에 우유만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찐득하게 남아 있거든요. 요거까지 굳이 막 그렇게 걸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걸르면은 지금 한 400ml 나왔어요 우유가. 제가 이거 우유 500ml로 만들었으니까 이 콩가루가 우유를 먹은 게 한 20% 정도 먹네. 되게 많이 먹네.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콩가루 엄청 많이 넣은 것 같잖아요. 이거 되게 50g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우유를 먹어가지고 되게 많아 보여. 어쨌든 이 곡물 숙성 우유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한번 이제 일반 우유랑 얘랑 맛 비교를 해보고 이제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숙성과 발효의 차이점. 숙성 우유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우유를 숙성시키면 요구르트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발효랑 숙성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저도 잘 몰라서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이제 발효는 미생물이 있어서 이제 그 미생물이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발효고, 숙성은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시간이 그냥 지나서 뭔가 이게 숙성되는 거죠, 재료들끼리. 숙성은 숙성되는 거라고 설명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미생물, 효모, 그거의 이제 유무 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이제 그게 안 들어갔죠. 일단 이거는 뭐 색상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곡물 숙성 우유, 여기는 그냥 우유. 색상만 보면은 약간 그런 두유 색깔? 두유보단 좀 연한데 베이지, 분유. 약간 분유 색깔? 아니면 그런 하얀색 가전제품 좀 한 10년 쓰면 약간 그런 베이지 되는 그런 색깔. 이쪽은 아예 그냥 하얀색. 확실히 숙성 우유가 고소합니다. 고소해. 고소하면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달아요. 이 아무래도 가루로 만들었다 보니까 여과지에 거르긴 했지만 약간의 그런 미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적거릴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텁텁함은 조금 느껴지긴 해요. 향부터가 떡집에 들어온 느낌 있잖아요. 떡집 냄새. 두유인데요, 이거? 뭐 지금 두유 같다고 하셨는데, 이걸 만들면서 이럴 거면 그냥 두유를 먹지 막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했어요. 근데 달라요. 이게 두유랑은 또 달라. 우유인데 약간 고소한 맛. 지금 얼음을 넣지 않고 이렇게 그냥 커피랑 우유만 넣었거든요. 이게 조금 미지근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텁텁함이 더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예 아이스로 얼음을 넣어서 먹든가 아예 스팀을 쳐서 먹든가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좀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얼음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맛을 볼게요. 근데 확실히 그냥 일반 우유를 먹는 것보다 곡물 숙성을 해서 먹으니까 일단 그 바디감이 확실히 좋아요. 풍성해.
그런 그 순댓국에 들깨가루 딱 뿌려 먹으면 되게 그 고소하고 그 국물이 진해지는 그런 느낌? 약간 그 정도의 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라떼 한 잔 자체를 진짜 맛있게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도 좀 이렇게 변화시켜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좀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다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오일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시골 정선찜 그쯤에서 뭔가 고향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다 먹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 여러분들 그 콩국수 뜨겁게 먹어봤어요? 미지근한 콩국수 진짜 먹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 커피는 먹어봐. 깔끔한 고소함이 나와. 오 그러네. 정선 산골짜기 그 계곡물에서 커피를 있잖아 진짜 한국식으로 풀어낸 커피라고 해야 되나? 한국 것이 세계적인 것이. 그래서 이게 모든 음료가 마찬가지긴 해요.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데 특히나 이거는 시원하게 먹는 게 깔끔하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곡물 숙성 우유를 만들어 봤어요. 이 숙성 방법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우유에다가 콩가루 넣고 한 24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되니까 맛있는 라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흑임자 크림 아니면은 뭐 콩가루 크림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올려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냥 뭔가 그런 흑임자 커피나 뭐 땅콩 버터 크림 라떼 뭐 이런 거 베이스를 그냥 일반 우유가 아니라 이런 우유를 쓰면은 이 고소함이 막 엄청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